어디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위해주는 좋은 분들인데 제가 또라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데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한 거고 못된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만약 그런 거라면 반성하고 살겠지만 아니라면 서서히 멀어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선 저희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저는 30대 초반으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연봉이 더 높은 상태이고요. 둘 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맞벌이이기에 아이를 낳고 난 후 복직을 하게 되면 봐줄 사람이 없고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는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직접 봐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맡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도 끝나는 시기라 26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거절하고 설득하는 등의 일이 많았지만 여차저차해서 결국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60일이 됐을 때쯤 시외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신다며 어머님이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진 저는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복직을 미루게 되었고요. 즉 시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집에 계시면서 잠깐씩 집에 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복직을 미루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부터 합가 전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시부모님이 점점 싫어진 이유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과거 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아버지가 태어난 지 50일 된 아기랑 돌 된 시동생 아기를 비교하셨습니다. 땡땡이는 안 온다. 넌 또 왜 우냐? 땡땡이는 혼자 잘 자는데 너는 왜 사람 손에서만 자려고 하냐? 하시면서요. 돌된 아기처럼 뚝 떨어져서 혼자 자러 가라 하시는데 한두 번 말씀하셨을 땐 아버님, 저희 아기는 아직 어리잖아요. 원래 이럴 때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애가 울고 잘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맘때쯤 애기는 울고 자는 게 일인데 그때마다 말씀하셔서 몇천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 육아 부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동생네와 비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기가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시동생네는 안 그런다며 다 보여줘도 잘 큰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기 수면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시동생네는 그런 거 안 했어도 잘 큰다 하더군요. 거기다 저는 아기가 밥 먹는 걸 시간에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빨기 욕구가 강한 아기라 주는 대로 다 먹어서 신장에 무리가 가니 조절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시동생네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컸다며 비교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시어머니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한테 너무 운다고 본인 젖을 물리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거실에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네요. 당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거 끝내고 아기 제가 볼게요. 잠시만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젖 물리면 그친다고 본인 걸 물리겠다며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었죠. 다행히 제가 먼저 보고 말려서 실제로 물리진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번째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밤낮 없이 3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밤이든 낮이든 안겨서 자는 아이라 거의 계속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남편이 일한다고 혼자 케어했었고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산후도우미도 신청하지 마라 하셔서 도우미분도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밤낮 없이 혼자 아기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친정에 가시면서 시아버지 밥을 챙겨주라 하시더군요. 5번째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트집을 잡으십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어머님과 점심으로 뼈 해장국을 먹기로 해서 시댁 근처 맛집을 모르기에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일하고 있는 남편과 톡을 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점심은 뭐 먹냐 물어보더군요. 해서 뼈 해장국을 먹고 싶다 했더니 집 앞 어디가 맛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께 오빠가 어디 가게가 맛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먹어요.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일하고 있는 아들한테 왜 연락해서 그런 걸 물어보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식탁에 남편과 앉아 복직하고 나면 어디 어린이집에 보낼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공립 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듣고서는 어린이집을 뭘 그리 멀리 보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이집은 가까워야지. 집 앞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라. 라고 급 화를 내시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외에도 아기 기저귀가 이건 별로다. 아기 옷도 이건 별로다. 아기를 왜 지금 씻기냐? 너무 이르다. 너무 늦었다. 아기 밥이 너무 된 것 같다. 하는 등 아기를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모든 행동들에 입을 대십니다. 저희 아이가 7월생이라 열이 좀 많은 편입니다. 25도만 돼도 땀을 뻘뻘 흘리며 땀띠가 나고 태열도 올라오죠. 해서 지난 여름 에어컨으로 밥 먹을 땐 23도, 평소엔 24도를 유지해줬습니다. 이때 아이가 춥다고 몇천 번은 들은 것 같네요. 땀띠 난 걸 보여드려도 양말 신기고 춥다 타령을 하셨고 문을 열어놓으면 바로 닫아버리셨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온도를 26도로 올리셨고요. 아니 그럴 거면 에어컨을 왜 트냐고요. 그러다 10월이 돼서 날이 선선해지기에 얇은 칠부를 입혔더니 두꺼운 옷으로 입히라고 난리가 났었죠. 진짜 생활 하나하나에 다 참견하고 한마디씩 하셔야 하는 성격이라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6번째로 부부 방에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팍팍 열어대십니다. 저는 본인 자식 방이라도 노크는 하고 들어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지내는 방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생각하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문을 열어 제끼시니 샤워하고 나왔을 때 옷을 갈아입고 있는 순간 등 자꾸 민망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7번째로 남편이 퇴근 후 집에서 밥 먹는다는 톡을 보내왔기에 도착하기 전 냉동밥과 반찬을 꺼내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버님이 퇴근하면서 보시고는 그게 뭐냐? 밥하고 국은 따뜻하게 새로 해서 내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낮에 애 보느라 그 냉동밥조차도 한 끼 못 먹었는데 8번째로 시어머니가 결혼 전엔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 하셨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별로라고요. 근데 요즘은 매일같이 저를 앉혀놓고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들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누구 며느리는 자기가 살림을 딱 도맡아 하려고 하더라. 또 누구누구는 싹싹하고 음식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다 같이 밥 먹고 남편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됐다고 두고 애나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하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죠. 남편이 있는 휴일에는 밥을 다 차려놓고 먹으러 나오라 부르시고 저랑 둘이 있을 때 밥때가 되면 뭐 먹어야 하지? 이제 밥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하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차리라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차리기도 귀찮고 치우기도 귀찮아서 먹고 싶지 않아. 전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넘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밥 안 먹는 어머님 올케욕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밥은 안 먹고 고구마 같은 거나 먹는다고. 그래도 며느리 노릇을 해보겠다고 시간을 쪼개서 아버님이 드실 음식을 만들어 드는데 그때마다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한 번 했던 음식은 두 번 입에 안 대는 그런 분입니다. 반찬이든 국이든 밥이든 바로 한 것만 드세요. 밖에서 파는 음식은 짜다고 안 좋아하시고 어머님 음식만 입에 맞다고 그것만 드십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놓으면 한 번은 드실 법한데 그때마다 매번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9번째로 생색을 너무 내십니다. 솔직히 출산 후 지금까지 아이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시할아버지 댁에 가시기도 했었고 집에 오셔도 친구들 만나러 가시고 운동하시고 바쁘시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만 오면 나 애 보느라 꼼짝도 못하지. 아우 우리 며느리 힘든데 내가 봐줘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기분 좋게 꺼내려고 하면 이해를 못하시고 서운해하시거나 화를 내셔서 대화로 푸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아기 100일도 안 됐을 때 저한테 아버님 밥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때였는데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왜 서운한 말이냐. 밥하면 되는 걸 그게 그렇게 마음에 쌓아둘 일이야? 라고 하며 화를 내세요. 항상 말은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를 위한 거고 배려하고 있다 하시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분들이랑 통화를 할 때에도 우리 며느리 힘드니까 설거지도 안 시켜. 우리 며느리 힘든데 내가 애 봐줘야지. 라고 하며 매번 다 저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딸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또 고집이 센 편인데 문제는 그게 저희 부부 한정이라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보시기엔 너무 철없고 어려 보이는지 저희가 말하면 한 번도 알겠다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말을 형님네가 하게 되면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부모님과 말하기도 싫어서 대화도 잘 안 하고 있네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시면서 그래도 그 집 며느리는 싹싹하잖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정주부인 저희 새언니가 살림도 잘하고 싹싹하다고 매번 칭찬을 하시거든요. 각설하고 이젠 아이도 맡기고 싶지 않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너를 위해 줬는데 왜 분가를 하려 하냐며 서운해 하시네요. 분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후부터 서운하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저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내가 이해심이 좁고 못난 사람이라 별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상한 건가? 나를 아껴주는 시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싫어지는 건가? 하면서 점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이 싫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3자가 보시기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병이 올 것 같아 당연히 분가는 무조건 할 생각이고 이미 집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거리도 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분가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라 다음부터는 대강 받습니다. 어차피 애도 혼자 보는 거면 애만 보는 게 낫지 온갖 간섭에 시아버지 밥까지 차려가며 살아야 하나요? 그냥 식모가 따로 없네요. 위해 주긴 뭘 위해 준다는 건지. 그 집 시부모님들 양심이 마이너스입니까? 두 번째, 분가하시고 깽판 쳐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입장인데 뭐가 서운하다는 거죠. 정신병 안 걸리신 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저 상황에서 쓰니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위 글 정도로 반응하신 걸 보면 쓰니가 참 착한 것 같네요. 저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 엎고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이래서 합가가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결정했네요. 애 문제는 둘째치고 어른하고 살면 젊은 내가 을이 되고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 쓰니가 적은 저런 일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배려 넘치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지만 같이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생활하는 방식부터가 한참 다르니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죠. 복직이 좀 늦어졌으면 분가하기 전까지 친정에 며칠 가 있고 하세요. 그러다가 님이 먼저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네 번째, 뭘 위해 준다는 거죠? 이래서 제 주변인들이 합가는 노숙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싶네요. 나중에 더 생색내고 님만 천하의 나쁜 년이 되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 그나저나 이런 상황들은 남편이 다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알고 있으니 분가한다고 하시는 거겠지만 만약 모른다면 이 글을 보여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